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참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20분간 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시험을 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시험 친 2차 2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번은 가축재보험 약관, 이번에 계속 약관은 3조에서부터 12조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약관 부분을 강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11번은 답만 적어 드릴게요. 1번은 법정 대리인, 자, 이번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 도살입니다. 3번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경고.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12번은 다음은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 벼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 평소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1번은 제2항 재직파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자, 요거는 보험가입 금액 500만 원 곱하기 제2항 재직파는 25% 0.25. 문제 요 면적 피해율입니다.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2000분의 500. 2000분의 500이니까 면적 피해율이 25%입니다.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31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31만 2,500원. 자, 2번 수확감소보험금을 계산하려 했습니다. 수확감소보험금인데 지금 여기에서 계약자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수량요소 조사를 하고 또 표본조사를 하고 전수조사 조사 방법을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이 경우에 피해율은 가장 높은 걸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시다시피 전수조사 피해율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800만 원. 전수조사 피해율이 35%입니다. 0.35. 자기부담 비율이 20%, 0.2 해서 120만 원 되겠습니다. 음, 13번. 이 부분은 아마 작년도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실제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있고 했는데 올해 지금 이 부분이 업무방법서 2과목에는 여기 없는데 1과목에 아마 있지 싶습니다. 보험금 지급할 때 지급 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일 때는
지급이자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인데 이율이 있으니까 보험계약 대출하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1번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에 지급기일이 이제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에는 가산 이율이 붙습니다. 가산 이율은 4%입니다. 즉 4.0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0%. 자, 다음 14번입니다. 14번은 다음의 계약 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해서 아래 착과수 조사 결과에 들어갈 값을 각각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 분목은 자두. 올해 포복자는 계속 강조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자두입니다. 이 문제는 그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가입 일자는 올해 바뀌어서 그 실제 이제 그 가입 일자가 여기서는 11월 14일 2019년 11월 14일이 가입 일자입니다. 그런데 조사 일자는 2020년 8월 18일입니다. 조사 사항을 보니까 쭉 지금 상기 조사 일자라는 것은 2020년 8월 18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가수원에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는 270주가 됩니다. 2019년 7월에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된 나무가 30주가 있는데 2019년 7월은 보험 가입 이전입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게 주어져 있습니다. 2019년 12월 11월 14일이 가입 일자이기 때문에 2019년 12월에 발생한 보상하는 재해로 2020년 3월에 고사된 나무 25주. 요거는 고사된 나무가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2020년 7월에 고사된 나무수 15주.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보상 주수가 되겠습니다. 2020년 6월에 발생하는 역시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수.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이기 때문에 역시 미보상 나무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마 제일 그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게 실제 결과 주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우리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고사, 미보상, 수학 불능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서 보면 가입 일자가 2019년 1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 결과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자, 요리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조사 대상 주수가 우리 상기 조사 일주를 기준으로 보니까 270주가 있었습니다.
270주. 고사주수가 자, 보상하는 재해로 2020년 3월에 고사된 나무가 25주가 있습니다. 자, 미보상 주수가 2020년 7월에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15주. 그 다음에 또 그 아래 보면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착가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수 10주. 그러니까 이 15주하고 10주 합치면 25주. 이게 미보상 주수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는 270에 50을 더하니까 320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는 320주. 미보상 주수가 25주. 고사 주수가 25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다음의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는 겁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입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 가입 가격. 여기서는 가입 가격이 2,200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80%. 이 문제가 지금 사고일자 5월 5일 날 조수해로 인해서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검차 조수해로 죽은 나무 수가 44주. 그 다음에 6월 7일 냉해로 인해서 피해 규모가 가수원 전체에 미쳤는데 이런 냉해 피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냥 조수해만 있었다면 일부 피해로 인해서 최대 인정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냉해로 인해서 조수의 이후에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냉해로 인해서 가수원 전체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부 피해로 인한 착가 감소량을 구하면 안 되고 냉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로 보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가 감소량은 도리어 착가 감소와 실수, 착가 감소와 실수는 평년 착가수 27,500, 적과 후 착가수 15,500개. 여기에 가입 가중이 0.4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4,800kg. 착과 감소량은 4,800kg입니다. 미보상 감소량은 착과 감소량 4,800kg에다가 미보상 비율, 여기서는 5% 10%가 있는데 큰 거 10%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480kg. 자기부담 감소량
여기서는 기준 수확량. 실제 그 적가후 착가수에다가 적가후 착가수에 적과 전에 착가 감소 과실수를 더하고 나면 결국은 그거는 평년 착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27,500 여기에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기준 착가수 27,500에 가입 가중을 곱하고 자기 부담 비율이 15%입니다. 0.15. 예, 그래서 1,650kg이 나옵니다. 그러면 착가 감소 보험금은 4,800 미보상 감소량 480 1,650 곱하기 가입 가격이 2,200원이었습니다. 2,200원 곱하기 80% 하니까 469만 9,200원이 나옵니다. 469만 9,200원. 네. 다음 16번으로 하겠습니다. 16번은 지금 피보험자 A가 운영하는 한우 농장에서 한우 한 마리가 인근 농장주인 B의 과실에 의해서 소가 죽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죽었는데 보험회사에 사고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피보험자 청구 항목 중 비용 1에서 4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급 여부를 각각 지급 또는 지급 불가로 기재를 하고 보험회사의 최종 지급 금액을 구하라 했습니다. 지금 보험금은 폐사 시점의 손해액이 300만 원입니다. 전손이었는데 보험가입 금액하고 보험가액이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보험가입 금액하고 보험가액이 같으니까 본래 우리 가축보험은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험가액과 보험가입 금액이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굳이 비례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20%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급 또는 지급 불가로 기재를 하려 했습니다. 자, 지금 1번을 보면 잔존물 처리 비용은 기본적으로는 잔존물 처리 비용은 보험에서 지급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잔존물 처리 비용은 본래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수질, 오염 물질을 제거한 비용과 차에 실은 폐기물 처리 비용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렌더링 처리하는 경우에도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잔존물 처리 비용인데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1번은 지급 불가입니다. 자, 1번은 지급 불가. 2번 손해 방지 비용입니다. A가 손해의 경감을 위해 지출한 유의감 비용인데 이 경우에도 본래 단서가 있었지. 단서가 뭐냐면 그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인 비용은 제외를 한다 했습니다.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 그러니까 평소에 그 보험 목적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보험 목적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그 비용 같으면 제외해야 되는데 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2번은 지급을 합니다. 3번 대입금 보전 비용입니다. A가 B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유의감 비용. 네, 본래 이 이런 대입금 보전 비용은 당연히 이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3번은) 지급을 합니다. 4번 기타 협력 비용. A가 회사의 요구 또는 협의 없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본래 기타 협력 비용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회사 요구가 없었는데도 임의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급 불가합니다. 자, 5번. 그러면 최종 지급 금액입니다. 지급할 보험 금액 최종 금액은 얼마냐면, 자, 이 부분에서 답이 아마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돼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다 맞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데, 뭔 이야기냐면 지금 소 자체의 손해액은 300만 원입니다. 본래 이 손해액에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액 플러스 잔존물 처리 비용은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 다른 소보험금 이외에도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손해방지 비용과 대입금 보전 비용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기 부담에 포함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풀이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잔존물 처리 비용 30만 원은 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의 손해액 300만 원, 여기에만 자기 부담 20%를 적용하면 손해방지 비용 40만 원 하고 대입금 보전 비용 30만 원.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요게 240만 원 됩니다. 240만 원, 280만 원, 310만 원.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작년에 이런 경우에 지금 손해방지 비용이나 대입금 보전 비용은 자기 부담을 적용시키지 않는 걸로, 이렇게도 또 작년에 약간 해석을 그렇게 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손해액과 잔존물 처리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 부담을 적용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30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요거 전체에 대해서, 이 전체에 대해서 자기 부담을 다 적용한다고 보면, 이럴 때는
296만 원이 나옵니다. 자, 올해도 이 두 가지 풀이를 다 맞다고 해줄지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을 맞다고 할런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 채점자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조금 뭔가 요 작년처럼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16번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이 마늘입니다. 마늘인데 수입 보장입니다. 올해 농업 수입 보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마늘을 농업 수입 보장으로 냈습니다. 자, 우선 요 뭐 수확량 계산은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 계수도 적용하지 않고 비대 추정 지수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수확량. 자, 표본구간 수확량 5.5를 자, 표본구간 면적 5로 나누면 이거는 바로 1.1이 되겠네. 여기에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면적, 타작물 미보상 면적을 빼고 나니까 18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작물 미보상 요 200에 대해서는 평년 수확량이 8,000 가입 면적이 2,500 2,500분의 8,000 2,500분의 8,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여기에 2,620kg이 나옵니다. 2,620kg. 자, 수확량은 2,620kg입니다. 두 번째 비해율을 구하려 했는데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이기 때문에 비해율은 기준 수입하고 실제 수입을 구해야 됩니다. 자,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 8,000 곱하기 기준 가격이 2,800원입니다. 2,800원 해서 기준 2,240만 원이 됩니다. 2,240만 원. 자, 그다음 실제 수입은 수확량 2,620에 미보상 감수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 8,000에서 수확량 2,620을 빼고 미보상 비율이 15%입니다. 해서 여기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807kg입니다. 807kg. 자, 미보상 감수량이 807kg이기 때문에 자, 실제 수입은 수확량 2,620하고 미보상 감수량 807에다가 미니멈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거, 그러니까 2,800이 와야 됩니다. 2,800 해서 실제 수입은 959만 5,600원. 959만
60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피해율은 기준 수입 2,240만 원. 그래서 959만 5,600원. 959만 5,600원을 빼고 2,240만 원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57162 피해율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퍼센트로 57.16%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7.16%.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을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험금.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2천만 원 곱하기 0.5716에서 자기 부담 20%. 네. 74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런 문제도 뭐 평소에 우리가 계속 훈련해왔던 문제보다는 더 수월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18번이 출제가 될 걸로 예상을 해왔던 그 고추 생산비 보장 방식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주 참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곳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방법서를 제대로 익히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거고, 업무방법서를 완전히 숙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에서는 그 사고 발생 일자입니다. 사고 발생 일자. 자, 지금 한해, 즉 가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뭄과 같이 여기에 그 사고가 지속적인 사고일 때는 첫 강우일의 전날이, 즉 지금 여기서 보면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이 2020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날의 전날 8월 19일이 됩니다. 만일에 8월 19일을 사고 발생 일자로 했다면 그 경우에는 업무방법서에 보면 분명히 지금 가뭄과 같이 그런 지속되는 재해일 때는 첫 강우일의 전날이 사고 발생 일자가 되지만은 계약자가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계약자가 사고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조사한 날짜가 사고 일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조사일이 2020년 8월 8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사고 일자는 조사를 한 날, 실제 지금 계약자가 사고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한 그 날이 사고 발생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일은 2020년 8월
8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 업무방법서를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요걸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경우에 또 그 근거를 써라 했는데 근거는 뭐냐면 조사 일자가 조사 일자가 사고 발생일이 된다. 조사 일자가 사고 발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고는 문제는 수학기 이전 사고가 됩니다. 수학기 사고가 아니고 사고 일자가 8월 8일이 되기 때문에 수학기 이전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 비율, 이번에서 묻고 있는 경과 비율도 수학기 이전 사고로 해서 경과 비율. 그래서 요거는 경과 비율이 0.57 1-0. 표준 생장일수 분의 생장일수. 지금 정식일로부터 경과일수가 90일입니다. 100분의 9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9557 그래서 95.57 경과 비율이 95.57%가 되겠습니다. 자, 경과 비율도 퍼센트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인데 3번이 보험금입니다. 지급할 보험금은 잔존보험과 입금액. 잔존보험과 입금액이 800만 원. 경과 비율이 0.9557 곱하기 피해율입니다. 이 피해율은 피해 비율이 0.5. 피해 비율,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가 아니고 손해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그대로 30%를 가져오고 미보상 비율이 20%. 그래서 (1-0.2) 자, 요게 잔존보험과 입금액, 경과 비율, 요게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은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자,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줘야 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지금 생산비 보장 방식 고추기 때문에 자기 부담 비율은 5%. 잔존보험과 입금액 800만 원의 5%는 40만 원 되겠습니다. 40만 원. 네, 요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만 7천) 51만 7,472원이 되겠습니다. 51만 7,472원. 지금 18번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그렇게 출제를 한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참 문제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9번인데, 자, 이 부분을 19번도
문제를 너무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몇 차례 엄청 강조는 했었는데, 그게 우리 그 업무방법서 3쪽에 있습니다. 그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게 전체 4가지가 있었는데 손해평가반 구성에 그 배제되는 경우 4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자기 또 친족, 친족의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요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 이것도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직전 손해평가일부터 (30일) 이내의 이거는 그 보험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 상호평가는 불가합니다. 네 번째,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해서 검정조사, 재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런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반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면 지금 실제 조사 일자는, 이번 조사 일자는 2020년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날 낙과 피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 사항을 보니까 지금 가계약은 계약자는 H입니다. 모집인은 E가 됩니다. 나계약은 계약자는 A, 모집원은 B가 되겠습니다. 자, 모집인이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지금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조사 사항을 보니까 A 계약에 대해서는 8월 13일 날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조사자가 D랑 F입니다. 나 계약에 대해서는 8월 18일 날 C하고 F하고 H가 했습니다. 조사자 간의 정보를 보니까 조사자 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친족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손해평가반 A와 B가 구성이 가능하냐? A와 B. 자, A와 B를 보면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A가 나 계약의 계약자입니다. A가 나 계약의 계약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8월 18일 같으니까 지금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상호 간에는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H가 가계약의 계약자인데 그 H가 8월 18일 날 나계약은 계약자는 A입니다. 나계약에 대해서 적과 후 착가수 조사를 한 경우입니다. 자, 지금 8월 18일은 직전 조사일로부터 30일 이내인데 그 30일 이내에 H가 나 계약, 즉 A의 그 계약에 대해서 적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A는 가계약, 즉 H가 계약자인 가계약에 이번에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이 A, B로 되어 있는데 일반 지금 요걸 자 일반 A, B 요 경우는 손해평가반 구성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 H의 가수원을 A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 상호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호평가. 이유를 적으라 하면 이유는 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3번의 이유로 해서 불가능합니다. 이걸 요래 적을게요. 요걸 아예 라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유는 손해평가원 부성이 불가능한 이유는 사유는 다가 되겠습니다. 자, 2번 C하고 H입니다. C하고 H인데 H가 가계약, 즉 자기가 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합니다. 불가한데 불가한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가 수원을 손해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유가 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G 혼자. 자, 손해평가반 구성은 손해평가인이나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인이 포함되어서 1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 G, 이거는 가능합니다. G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니까 C하고 D하고 E인데 CDE인데 지금 C는 별반 관계가 없습니다. C는 전조사도 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D를 보니까 D는 이미 8월 13일 날 가 계약에 적가 후 착가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조사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D가 지금 이 손해평가반에 들어가서 구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C는 가능합니다. C도 가능하고 D도 가능한데 E가 안 됩니다. E가 보니까 E가 가계약의 모집인입니다. E가 가계약의 모집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집한 그 보험 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역시 불가한데 불가한 이유는 나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모집한 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5번은 D하고 F로 구성이 되는데 D와 F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D하고 F니까 요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요거는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1반하고 2반하고 4반은 지금 손해평가반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3반하고 5반은 가능합니다. 네. 자, 마지막 2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20번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복숭아. 아까 앞에 자두가 나왔고 또 이번에 복숭아가 나왔습니다. 역시 뭐 복숭아도 우리가 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다행히 지금 수학기에 사고가 없는 경우입니다. 수학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아주 뭐 쉽게 출제가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수학 개시 후에 각 사고당 감수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착과량이 수확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품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번은 A 품종의 수확량입니다. 자, A 품종 수확량인데 A 품종은 지금 착과수 전체 합계가 5,000개로 주어졌습니다. 5,000개. 자, 전체 지금 A 품종의 착과수 합계가 5,000개입니다. 자, 5,000개인데 계단 과중이 가중조사가 실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A 품종도 B 품종도 가중조사가 둘 다 이루어져 있는 가중조사가 다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 곱하기 0.29. 자, 그 다음 미보상 주수가 8주가 있었습니다. 미보상 주수 8주. 이 8주에 대해서는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됩니다. A 품종의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전체 평년 수확량이 4,000입니다. 요 4,000에 대해서 지금 한 주당 표준 수확량이 A는 15 곱하기 200, B는 30 곱하기 100. 이 중에 지금 A 15 곱하기 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A 품종의 평년 수확량인데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이니까 실제 결과주수 20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오느냐면 주당 10kg, 한 주당 10kg이 나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 하면 1530kg. 자, 이게 1번 답 되겠습니다. A 품종의 수확량은 1530kg입니다.
자, 비품종 수확량은 역시 마찬가지로 3,000개입니다. 3,000개. 3,000 곱하기 0. 가중이 0.31. 자, 미보상 주수가 5주 있었습니다. 5주 곱하기, 자, 역시 비품종도 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4,000 곱하기, 자, 비품종이니까 30 곱하기 100 15 곱하기 200 나누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 주당 20kg이 되겠습니다. 한 주당 20kg. 그래서 5 곱하기 20 하니까 요거는 비품종은 전체 수확량이 1030kg입니다. 1030kg. 자, 그 다음에 3번이 피해율을 구하랍니다. 피해율. 자, 피해율을 구하려면 미보상 감소량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 미보상 감소량. 지금 전체 4,000에서 수확량이라면 A 품종의 수확량하고 B 품종의 수확량을 합친 겁니다. 1530하고 1030을 합치니까 256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보상 비율인데, 미보상 비율이 지금 가중조사의 결과 A 품종은 미보상 비율이 5%, B 품종은 미보상 비율이 10%입니다. 여기에서 큰 거, 미보상 비율은 큰 걸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면 144kg입니다. 144kg. 자, 따라서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 4,000에서 2,560을 빼고 미보상 비율 감수량 144 나누기 4,000 해서 0.324가 나옵니다. 0.324. 그래서 피해율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수확 감소 보장 피해율은 32.4%가 되겠습니다. 32.4%. 지금 보면 물론 16번 같은 경우는 작년처럼 또 혹시 그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보면 18번, 19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번에 참 아주 그 출제하는 분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출제를 한 그런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이 그랬던 그 벼 문제나 또 그 가수 사종 문제, 그리고 올해 그 출제가 꼭 될 거라고들 예상을 했던 포복자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여러분이 수월하게 좀 풀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업무 방법서를 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좀 풀 수가 있었을 것 같고, 너무 그 난이도 높은 그 계산 문제들에 집착을 했던 분들은 의외로
좀 많이 고전을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시험 준비하고 또 시험 치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우선 발표하는 그날까지는 그냥 모든 것을 잊고 또 편안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고 발표되고 그래하면 또 합격자 모임이 학원에서 따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웃는 낯으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